자, 앞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까지는 이 커버 형상에 대해서 회전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스케치 점을 생성한 다음에 그 스케치 점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카운트 보호 구멍을 생성하기 위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점을 생성했으니까 사용자는 이제 구멍 기능입니까? 이제 구멍이라는 기능에 들어가서 지금 구멍은 탭 구멍이 아닌 일반적인 단순 구멍입니다. 그리고 머리 모양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카운터 보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저 구멍이 거리값을 깊이값을 가지는 구멍이 아닌 전체 뻥 뚫리는 구멍이니까 전체 관통했고 그리고 지금은 카운터 보호의 지름 자, 카운터 보호 지름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카운터 보호 깊이도 도면에 나온 것처럼 도면에 나온 값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4.4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구멍에 대한 지름입니까? 구멍 지름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카운터 보호에 대한 구멍이 생성되었고요. 자, 이제 이 구멍이 전체 4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원형 패턴, 자, 원형 패턴에 가서 첫 번째 피처는 원형 복사, 원형 패턴이죠. 원형 패턴 하기 위한 피처는 이 구멍입니다. 두 번째 회전축. 자, 이제 회전축을 선택을 해서 회전축은 하나의 원통형 모서리니까 회전축은 원통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체 4개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구멍이 4개 복사되었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라운드, 그죠? 목깎기 기능을 실행하시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상이 아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할게요. 목깎기 들어가서 일단 목깎기가 이루어지는 모서리는 바깥쪽 이 모서리입니다. 그리고 안쪽 모서리는 우리 스케치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바깥쪽 모서리에 라운드가 얼마만큼 3만큼 들어갑니다. 라고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과 같이 그죠? 커버 부분에 목깎이 3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못따기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안쪽에, 바깥쪽에. 그죠? 못따기. 다른 형상하고 조립되는 구간이니까 못따기 값은 한 1 정도, 예를 들어서 1 정도 줄 거고 못따기가 들어갈 모서리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못따기까지 처리되면서 키홈이 들어갈 구멍과 홈과 나사가 들어갈 구멍 부분들을 이렇게 도면과 같이 생성했고요. 자, 생성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 형상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저장을 해서 나중에 조립할 거니까 꼭 저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도면, 3번 도면이죠. 3번 도면은 축이네요, 축. 자, 그래서 축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형상을 절반만 그려놓고 회전 작업을 하면 되니까 자, 작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에서 사용자는 standard.ipt 작업을 할 거고 이 평면을 기준해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에 스케치를 할 거고요. 자, 필요한 만큼만 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전체 수평선 들어가고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꺾였다가 아래쪽에 그죠? 나사에 홈바이트 들어가는 홈을 파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요거만큼 그 키홈 들어가는 부분 올라가서 이만큼 또 다른 키홈이 들어가는 부분 아래쪽으로 이만큼 홈이 들어가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꺾였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아무튼 간에 이런 모양으로 스케치가 이루어지네요. 자, 이 그림이 맞는지 주어진 도면과 같이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자, 체크가 됐다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전체 길이를 체크 딱 하거든요.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치수에 맞춰 가지고 그림이 커지거나 작아지니까 1차적으로 스케치가 뭐 찌그러진다 뭐 변형된다 라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요. 다음은 뭐 왼쪽부터 할까요? 왼쪽부터 할 건데 이 부분, 자, 얘부터 얘까지의 폭은 2mm가 되네요. 그죠? 2mm가 되고, 다음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넓이가 요만큼 되고, 전체 길이 값은 얼마가 됩니다. 해서 왼쪽에 있는 스케치를 작업했고, 다음은 오른쪽 부분도 동일하게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폭, 자, 이 폭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여기서부터 전체 거리값, 이 전체 거리값을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 맞습니까? 요게 그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을 해주면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일단 길이 방향의 치수는 입력된 것 같고요. 이번엔 지름 치수를 입력할게요. 지름 치수 해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전체가 10이니까 절반 5를 주고, 얘부터 얘까지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름이 얼마니까 그에 따른 값을 입력하고요. 다음은 중심부터 이 선까지의 전체 폭이 지름이 얼마니까 길이값 입력되었고, 다음은 얘부터 얘까지도 거리값이 현재 처음에 되게 크게 들어갔었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여기 보니까는 9 2 슬래시 파이 18 돼 있으니까 2 슬래시는 폭이죠. 2 슬래시는 폭이고, 제가 치수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요겁니까요? 예. 2 슬래시 18은 폭이기 때문에 지름은 9가 될 거고, 그리고 얘부터 얘까지 치수, 그죠? 치수 주겠습니다.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지름 치수가 얼마니까 그에 따른 절반 치수 입력되었고요. 얘부터 얘까지 거리값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자, 현재 메시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완전하게 구속되었다. 어디에 치수가 누락되거나 형상이 빠져 있거나 하여튼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렸다라고 표현이 됐고요. 자, 이게 다 됐으면 바로 회전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또 어느 부분? 이 부분인가요? 예, 그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다시 올실 들어가는 30도 못따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 요겁니다. 여기서 선을, 그죠? 요거만큼만, 많이 그릴 필요 없이 요만큼만 그려놓고 치수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의 각도는, 자, 이 선의 각도는 이거입니다. 두 번째, 이 선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값도 사용자는 입력을 해서 아무튼 이렇게 못따기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체크가 됐다 그러면, 그죠? 굳이 이 부분 안 잘라도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이 형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회전해 볼까요? 회전이라는 기능에서 프로파일은 이 부분입니다. 축은 어떤 거냐면 축은 밑에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축 형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도 그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냥 뭐 생각난 김에 바로 해볼까요? 못따기하고 라운드. 그래서 못따기 먼저 해볼까요? 못따기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1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 그리고 여기 모서리, 그리고 여기 나사 들어가는 나중에 그 홈이 키홈이죠. 키홈 들어가는 부분에 못따기를 일단은 확인했고요.
다음은 라운드입니다. 라운드도 동일하게 한 3 정도 해가지고 어디에 라운드가 들어가냐면 라운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 모서리죠. 요거 여기에 라운드가 좀 부드럽게 들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라운드 값 R 값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까지 됐다 그러면 윗부분에 키 홈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키 홈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마우스가 표시하는 부분에 그 원통에 접하는 평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축을 보니까 현재 ZX 평면이거든요. ZX 평면을 잠깐 열어보면은 이렇게 ZX 평면이 아니고 요거 참 ZX 평면이 이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사용자가 원하는 거리만큼만 복사해서 새로 생성하고 생성된 부분에다가 스케치를 작업할 거거든요. 아무튼 그죠? XZ 평면이라는 거를 일단 눈여겨보신 다음에 평면에서 어떤 평면?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하다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통면 클릭, 두 번째 평평한 면 ZX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이 원통에 접하는 평면을 만들 수 있고 더 이상 다른 옵션들은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시작에서 작업할 평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스케치가 예, 자, 스케치에 대해서 그죠? 이번에는 절단 모서리 투영을 클릭을 해주면은 원통하고 평면이 만나는 부분에 하나의 교차선을 만들 수가 교차선이 생성되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우리 그 중심 대 중심 홀 슬롯이죠. 슬롯 기능 이용해서 여기쯤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그리고 홈을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이게까지죠. 다시 찍을까요? 예, 치수 입력해서 일단 ESC 눌렀고 다시 치수 줍니다. 치수에서 여기 호부터 이 호에 예, 자, 이 호의 4분점까지 거리 값을 얼마만큼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모서리부터 원 접선까지 이렇게 잘못 찍었네요. 치수 주는데 이 선부터 이렇게 해서 접선까지의 거리 값이 왜 안 집히나요? 이 선부터 접선까지에 대한 거리값, 지금 현재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접선까지의 거리값을 체크하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서 이놈을 돌출로 잘라버릴 겁니다. 돌출하는데 요거랑 요거를 얼마만큼? 3.5만큼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자를 겁니다. 그래서 잘라내기 확인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홈이 생성되었고, 자 그럼 이 평면은 잠깐 숨길게요.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 해가지고 숨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평면입니다. 자, 여기 평면에도 동일하게 예, 그 플랜을 만들어서 볼까요? 평면에서 예,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 그래서 먼저 만나는 부분, 예, 접하는 그 뭐죠? 그 평면을 만들기 위한 원통면을 선택하시고 이 원통면하고 ZX 평면이 평행하니까 지금과 같은 하나의 ZX 평면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스케치를 바로 고면에다가 스케치가 된 상태에서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버튼 누르면은 F7번 아니네요. 요거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누르시면은 이 형상에 대한 절단 모서리가 제가 스케치 잘못 눌렀나요? 일단 X 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일단 뒤로 백 하겠습니다.
다시 스케치를 하는데 위에다가 스케치하겠다라고 체크해 놓고 예, 절단 모서리 투영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교차되는 부분에 선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슬롯, 그죠? 여기쯤부터 여기쯤까지 슬롯을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슬롯 모양 대충 그려놓고 예, 요거 예, 자 치수를 기입할게요. 이 선부터 여기 접선까지의 거리값은 5가 되고요. 그리고 끝에서부터 여기 호 중심, 호 중심 거리가 호 중심이 아니죠.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거리, 이렇게 끝에까지 거리값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 자, 전체 길이는 나와 있네요. 제가 앞에서 줬습니까? 전체 길이를 얘가 5가 아니죠, 참. 이 부분의 값은 5가 아니고 16부만큼 이게 좀 길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작업하면서 약간 예, 손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한두 군데씩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케치 마무리하고 방금 작업한 이 키홈에 대해서 돌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고 있는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잘라버려라 라고 확인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축 작업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됐으니까는 작업 평면, 요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해서 풀어줬고요. 하나 빠진 부분 있나요? 여기 이 부분, 자, 그죠? 여기는 나사가 표현될 거니까 나사 표현하는 기능이 스레드, 자, 스레드 들어가서 사용자가 곡면, 나사로 표현할 곡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형은 ISO 매트릭 프로파일, 그리고 용량, 그죠? 구멍 지름, 구멍에 대한 크기는 뭐 10파이다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에 나사 가공하기 위한 하나의 축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다음 부품입니까? 다음 부품인 이제 우리 4번 그 스포 기어 나와 있네요. 스포 기어에 대해서 작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예, 부품 작업한다라고 체크하시고 작성 버튼 눌렀고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스포 기어 작업을 했으니까 한번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어진 도면에서 이 도면의 모듈 값은 2가 되고 모듈이 2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어와 오른쪽에 있는 기어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작업할 때는 기어의 입뿌리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입뿌리원이었죠. 입뿌리원 기준 해가지고 처음에 회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XY 평면을 선택했고요. 이 XY 평면에다가 필요한 만큼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처음에 형상이 올라갔다가 옆으로 꺾였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대충 자, 지금 제가 만드는 기어는 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스케치를 이제 기어를 그리기 위한 모양을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체 거리 값이니까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거리 값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추가적으로 치수 입력한다 그러면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폭이 얼마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 기어에 대한 폭, 자, 이쪽 기어에 대한 폭도 얼마가 되는데 요 놈에 대한
위치는 위치 치수를 같이 입력해주면 대략적으로 가로에 대한 치수가 얼추 끝났습니다. 다음은 세로에 대한 치수니까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도면에 대한 절반 치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이제 요거에 대한 피치 원 지름이 그죠? 우리는 이 선이 어떻게 보면 입부리 원 지름입니다. 입부리 원 지름인데 여기서는 피치 원 지름이 4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40 나와 있으니까는 그죠? 우리 그 피치원 지름부터 입부리원까지 거리는 1.25 곱하기 m. 그러면은 아까 m 모듈이 2니까는 1.25에 2를 곱하면은 2.5가 되고요. 위아래 두 군데 있으니까는 피치원 지름에서 5가 빠지네요. 5가 빠지니까 이 값은 35가 됩니다. 요렇게 35인데 그죠? 우리는 절반만 그리는 거죠. 그 35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먼저 오른쪽에 있는 기어를 그리기 위한 부분이 체크됐고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부분도 모듈이 2이기 때문에 1.25 곱하기 m 위아래 하게 되면은 지름은 65. 그런데 반만 그렸으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은 대략적인 기어에 대한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그죠? 측면 부분에 암 들어가는 부분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아마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표현되거든요. 옆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요거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면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폭이 얼만데 얘부터 얘까지 간격은 얼마가 되더라. 그리고 중심입니까? 여기 중심부터 이제 이 선, 여기 선까지의 거리 값을 보면은 전체가 58이니까 절반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은 이런 모양으로 해서 먼저 외관을 먼저 만들 겁니다. 자, 외관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먼저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할까요? 회전. 자, 회전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회전 프로파일은 안에 겁니다. 그리고 회전에 대한 중심축은 아래쪽에 있는 선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도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단 입부리원입니다. 입부리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처럼 그 회전 작업을 끝냈고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기어 1을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자, 이제 기어 2 표현합니다. 스케치를 기준해서 측면을 선택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사용자는 원을 두 개 그린다 그랬죠. 일단 F7번 누를까요? F7번 그래픽 슬레이스 F7번 누르고 절단 모서리 투영. 자, 다시 이 점을 기준해서 이 점을 기준해 가지고 제가 그죠? 피치원 지름입니까? 먼저 피치원 지름을 먼저 입력합니다. 피치원 지름은 70입니다. 바깥쪽에 원 하나 더 그립니다. 이 원은 우리 호칭 지름, 나사의 전체 큰 호칭 지름이기 때문에 호칭 지름은 현재 74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호칭 지름은 여기에 74로 들어가는 하여튼 간에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수직선 그리죠. 중심을 기준해서 수직선 하나 그렸고 이 수직선을 기준해서 왼쪽에다가도 수직선 하나를 더 그립니다. 지금처럼 수직되는 선이 두 개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안쪽과 바깥쪽 이 선의 안쪽 부분과 이 선의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선을 새롭게 추가를 시키는데 자, 치수 기입해 볼까요? 먼저 중심부터 기준되는 선까지 거리값은 우리 보통 0.785인가 0.785에 곱하기 모듈 값을 곱하면은 이놈에 대한 폭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잠깐 ESC 누르고요. 선을 안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요것도 좀 옮겨 놓고 다음은 치수 기입하는데 아까 우리 그죠?
중심을 기준이 아닌 중심 반대쪽 형상부터 이 형상까지의 거리는 모듈 2, 모듈 나누기 2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듈 나누기 2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요거는 그죠? 0.785 곱하기 갈로 열고 예를 들어서 그죠, 갈로 열죠. 곱하기 하는데 요거 이러지 말고 아까처럼 그냥 그냥 1 줘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은 반대쪽도 치수기 할게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우리 보통 그 모듈 나누기 4거든요. 모듈이 2가 되고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은 0.5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스포 기어를 그리기 위한 하나의 스케치 작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요. 이 작업을 기준해서 이 작업을 기준해 가지고 다음에 그죠, 추가적으로 또 이어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